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 북부 지역에 NGO 또는 INGO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국경수비대 경찰본부가 있는 짜이캄핀 마을에서는 NGO 직원 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현지 직원도 금지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미얀마 국제적십자위원회도 마웅도 타운십 지원 업무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7월 17일 미얀마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미얀마 교도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얀마 재소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며 인간적인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십 년 동안 진행해온 미얀마 재소자들과 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교도소 방문이 금지되었지만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1일 아라칸 로힝야 살베이션 아미가 싸울 준비를 마쳤다고 트윗 게시물을 올린 이후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방부 경계 태세가 강화하면서 내려진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여전히 혼동을 주는 강제 환전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된 지침서를 보면 최대 35%까지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인정되는 업체는 법인 외환 계좌에 있는 외환 강제 환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짜스로 환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 목록을 민영은행에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업 외환 계좌가 있는 경우 잔고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2022년 7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짝 계좌로 강제 환전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외환관리법 35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인 지분 10% 이상 있는 기업에 대해 강제 환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철회를 하여 혼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35%까지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의 경우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인정을 하여 주식 상장의 제한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10%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명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에 미얀마 보건부 산하 식약처 양곤 지점이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개점식에는 국가관리위원회 위원과 떼까잉윈 보건부 장관, 소떼인 양곤주지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식약처 실험실을 방문하여 수은 납함량 테스트 및 제약 성분 분석, 염료 분석, 식품 품질 검사, 불포화 오일 검사 시스템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 식약처 양곤 지점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식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이번 양곤 지점 개점으로 현대적인 실험실과 사무실을 갖춘 사무동과 관사, 훈련원까지 갖춘 7개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사무총장은 네피도 및 양곤 지점 조직도와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식약처는 2013년 8월 1일 보건부 산하 별도 부서로 설립되어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기타 12개 지역 및 13개 국경무역 게이트, 총 33개의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3개월간 미얀마 수출 품목 중 미얀마 봉제 산업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농산물이 차지하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봉제 산업 수출은 2022-23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26억 9만 9,385천 달러를 기록하며 2021-22년 회계연도 동기간 19억 5,857만 5천 달러보다 7억 4,081만 달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위를 차지한 농산물 수출은 2022-23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0억 9,780만 9천 달러를 기록하며 2021-22년 회계연도 동기간 11억 260만 5천 달러보다 4억 796만 달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얀마 전력부는 양곤 지역 29개 타운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전력 손실을 9%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타운십에서는 송배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률이 14%에서 15%였으나 현재 약 6%라고 합니다. 또한 검침기의 오류 또는 일부 사용자들의 검침기 조작으로 인해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정확한 검침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네피도 위원회 관할 모든 타운십에 구축 완료를 하였고 최근 네피도 빈마나 타운십, 베킨나띠리 타운십, 오빠띠리 타운십과 만달레이 3개 타운십에서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용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뱅킹으로 전기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치 솔루션 리서치는 전년도 미얀마 GDP가 17.9%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21-22년 회계연도도 5.5%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2년 감소율은 2021년 감소율보다는 적지만 미얀마 경제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생산량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인플레이션의 경우 2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상품 가격 급증, 국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내전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경제 제재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미얀마 전역에서 순교자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날은 미얀마 독립 6개월을 남겨두고 암살된 아웅산 장군과 내각 위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부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있긴 했으나 군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해산되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9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더 있으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순교자 중 한 명은 카렌 지도자 소바우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곤에서는 1947년 10시 37분 암살 시간에 맞춰 사이렌과 자동차 경적을 1분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양곤 순교자 묘소에서는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2년 연속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은 불참하고 소윈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북경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통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까웅 포유 온라인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체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사들에 대한 체포는 계속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13일 이후 최소 30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체포는 해당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정부 관련자들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으로 재학 중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카타르 통신사 우레두가 지분 매각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레두가 얀마 통신사 관리를 하고 있는 미얀마 통신최신청에 매각 계획에 대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언론사원 뉴스 미얀마에서는 MPT 사무총장 묘스웨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우레두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일축을 하였으며 연락이 온다면 미얀마 통신 시장에 해가 가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잠재적인 협상 업체는 미얀마 영 인베스트먼트 그룹, 싱가포르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업체인 캠파나 그룹, 스카이넷을 소유하고 있는 쉐딴린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오전 미얀마 암달러 시장에서는
달러당 2,350잣, 2,500잣의 거래가 되면서 국가관리위원회 특별단속반은 달러 판매자와 구매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1,850잣으로 고정환율을 정하며 강경하게 외환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은행 거래를 제외하곤 이 환율로 거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 시세도 급증하면서 티켈당 212만 잣에서 214만 잣을 기록하였습니다. 양곤금방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가격을 설정해 두었지만 불안정한 가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짝 가치 하락으로 인해 미얀마 사업가들은 달러와 금, 자동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